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법무법인 LKS 이동현 국장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그냥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지 라고 흔히들 생각하시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거겠죠. 먼저 이 영상을 통해서 개괄을 하고 앞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깊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피가 되고 살이 된 지식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12대 중대과실이 아니거나 또 가벼운 접촉사고 혹은 또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하다. 그러면 알고 계신 대로 종합보험만으로 처리됩니다. 자, 그런데 만일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이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규정된 12가지 중대 과실인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이런 것들입니다. 아니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셨나, 혹은 중상해를 입었는가. 이제 여기서 중상해는 식물인간 사지마비, 절단, 장기 파손 이런 중증 장애를 수반하는 피해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교통사고 3대 범죄가 있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운전. 이 3대 범죄에 해당되는가.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12가지 중대과실부터 음주, 무면허, 뺑소니까지 이것들에 해당이 되면 종합보험만으로는 방어가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유형의 사고에서는 형사처벌 외에도 필수적으로 민사적 손해배상 그리고 행정처분의 이슈가 따라옵니다. 다시 말해서 형사처벌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가령 이런 사고에 연루가 됐어. 본인이 연루가 됐는데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 변호사가 형사처벌 얘기만 한다. 그러면 그 변호사님은 교통사고 경험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이 의뢰인 사건에 여러분의 사건에 집중하려는 그 어떤 부지런함이 없으신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는 형사처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형사사건이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것들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자, 재미 조금 없을 수 있지만 중요한 정보니까 끝까지 따라와 주십시오. 자, 최대한 짧게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형사. 교통사고로 형사 입건이 되면 경찰이 사건을 입건하면 이제 조사를 하죠. 조사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경찰이 하는 조사는 블랙박스와 CCTV를 확보하고 또 사고 차량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EDR이라고 흔히들 하는데 이제 이벤트 데이터 레코더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사고 당시 속도나 이 사고가 운전자가 피할 수 있었는지, 피할 수 없었으면 피해자가 발생했더라도 운전자한테 책임이 없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운전자한테 책임이 있어 라고 하면 수사보고서를 써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음주, 무면허, 뺑소니 이것도 당연히 조사를 하겠죠. 이 여부도.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고 경찰이 출동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음주 측정을 하는 거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있는지 없는지. 자, 그래서 사건이 검찰에 송치가 됐어요. 근데 검찰이 받아가지고 검찰은 보통 이제 하나의 절차를 결정합니다. 자, 기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이 기소를 하기 전에 검찰은 보통 형사조정을 엽니다. 검찰 산하에 형사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하는 일은 피해자와 가해자 합의를 적극적으로 중지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교통사고는 중상해의 경우에도 12대 중대과실이 아니라고 하면, 그리고 사망 사건이 아니라고 하면 설사 중상해라 하더라도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단계에서 중재가 돼서 합의가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는 거죠. 기소가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12대 중대과실을 하더라도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기소유예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설명드리고요. 그러다 약식으로 벌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합의가 결렬됐다. 중재를 하려던 이 조정이 결렬됐다고 하면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합니다. 기소를 하면 재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이 운전자의 신분이 바뀝니다. 피의자, 의심을 받던 사람에서 피고인, 선고를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판사의 선고, 판사의 처벌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판에서는 이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이 있는데 이 공소장에 따라서 검찰은 이 사람을 처벌해달라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억울합니다. 나 이거 사고 내가 일으키려고 일으킨 게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이 너무 큽니다. 저는 무죄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명백하게 죄가 있으니까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이런 걸 받고 양형자료 준비할 테니 형을 좀 낮춰주십시오. 이런 노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이기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이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형자료는 마른 걸레 쥐어 짜듯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 다부지게 먹고 빡세게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예전에 저희 의뢰인 중에 한 분인데요, 음주운전이 몇 차례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제는 구속이 확실하다.
필요하다. 그래서 본인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봅시다 해가지고 재판이 진행된 한 6개월 정도 매일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이제 술을 안 마시는 거죠. 본인이 술을 끊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을 마치고 바로 집에 가서 귀가를 하고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자기가 잘못했던 거에 대한 반성, 이걸 6개월 동안 매일 영상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180개가 넘어가겠죠. 이 노력이 판사 재판부에 어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속을 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구속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 이런 차원보다는 양형 자료는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빡세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자, 두 번째, 형사 사건에서 이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라 그랬죠? 민사적 손해배상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면 보험사, 그 보험사가 피보험자인 운전자를 대신해서 피해자에게 배상을 책임지게 되는데, 하지만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의 경우에는 대인의 경우 2억, 대물의 경우 5천, 그래서 최대 2억 5천까지는 운전자 본인이 다 책임져야 돼요. 먼저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배상을 하더라도 추후에 운전자 본인에게 구상이 들어옵니다. 이런 점 반드시 알고 대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일 종합보험이 아니라 책임보험에만 가입이 돼 있다, 대인배상 1회만 가입돼 있다고 하면 역시 보험 한도가 있잖아요. 그 한도를 넘는 금액은 모두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형사처벌과 별도로 반드시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이런 책임보험만 가입된 케이스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이륜차, 오토바이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오토바이 그 보험료, 종합보험료가 좀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에 이제 발생한 현상인데, 이 부분도 또 다음에 다룰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행정책임인데, 행정책임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면허 취소, 정지, 벌점 부과. 그러니까 형사처벌에서 어떤 처벌을 받는 거와 관계없이,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수치가 0.08 이하면 100일 정지가 되고요, 0.08이 넘으면 1년간 면허가 취소되는 거죠. 1년간 결격기간이. 그런데 음주운전 수치와 상관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서 대인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면 2년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또 쟁점이 되는 게, 그러면 대인사고가 아니라 대물만 있었다, 그럼 이거를 몇 년을 적용할 것이냐. 판례가 있어요. 판례 2년짜리 판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또 따로 다룰게요. 아무튼 이런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내가 벌점이 어떻게 되고 취소가 얼마 되고 이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그 찾아가신 변호사님한테 물어보시고, 그걸 잘 알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더라도 찾아가지고 알려주는 성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란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교통사고에 대해서 형사, 민사, 행정까지 세 가지의 유형이, 별도의 유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서두에 언급했듯이 개괄 영상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더 도움이 되실 만한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형사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민사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된다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으로 관심 계속 가져주시고요.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법무법인 LKS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이기루 변호사 사무실 이동영 국장이었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기루 변호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